거대한 열차가 끽끽거리며 선로를 달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몇 초 뒤 철길 건널목에서 멈춰있는 버스에 1000톤짜리 쇳덩어리가 부딪힐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 기적이겠군요. 잠깐, 저게 뭐죠? 충돌 직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제트팩을 등에 지고 근처 산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의 몸은 외골격 수트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수트는 기사의 갑옷과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입은 사람을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어주죠. 기차 앞에 내려서 기차의 앞쪽을 손으로 꾹 누르자 외골격 수트가 충격을 흡수해줘요. 바퀴가 미친 듯이 끽끽대고 큰 휘파람 소리가 울리더니 버스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기차가 마침내 멈췄어요. 이번엔 버스 문이 고장나서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 슈퍼히어로는 벨트에서 광선검을 만들더니 새로운 문을 잘라냅니다. 이 시나리오가 너무 환상 속 이야기 같다고요? 이전에는 만화나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많은 멋진 것들이 현실이 되었답니다. 사르코스 로보틱스 엑소스켈레톤은 입은 사람을 20배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부상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움직임을 방해하지도 않아요. 이 모델은 많은 예시 중 하나일 뿐이에요.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메커니즘은 곧 나타날 거고 날아다니는 드론이나 호버보드처럼 우리에게 친숙해질 거예요. 이런 옷을 입으면 높은 곳에 혼자 올라가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냉장고도 들 수 있어요. 날지 못한다면 이 수트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겠죠. 리차드 브라우닝은 제트팩을 개발하는 회사 그래비티 인더스트리즈의 설립자입니다. 그는 수석 테스트 조종사이기도 해요. 그의 발명품에는 등 뒤에 있는 큰 제트 엔진과 양팔에 있는 2개의 작은 엔진이 달려 있어요.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공상과학 액션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처럼 보이네요. 만약 여러분이 90kg 미만이라면 여러분은 이 배낭을 메고 하늘을 날 수 있게 될 겁니다. 함정은 현재 이 장치를 만드는데 44만 달러가 든다는 것이죠. 광선검은 바로 과학이 보여줄 수 있는 재미일 거예요. 여러 세대의 과학자, 블로거, 제다이 팬들은 이 트레이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선검의 주요 경쟁자는 고에너지 플라즈마입니다. 자기장의 강도가 공기 중에서 플라즈마가 모양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광선검을 작동시키려면 많은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자외선과 뜨거운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열도 잊으면 안 되죠. 버너 메탈 베이퍼 토치는 현재 제다이검의 가장 괜찮은 대안이에요. 이 장치는 금속으로 된 문을 몇 초 안에 잘라내요. 하지만 토치를 들고 펜싱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사람을 투명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망토는 더 이상 환상이 아니에요. 캐나다 회사인 하이퍼스텔스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우리를 사라지게 만들어줄 천을 개발했어요. 이 망토에는 마법이 숨겨진 게 아니에요. 그저 정통 물리학의 원리죠. 이 투명 망토는 여러분을 훔쳐보는 눈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줍니다. 1985년 이래로 호버보드는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발명가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디자인을 재현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자신들만의 플라잉 스케이트보드 디자인을 개발했죠. 물줄기 등유, 전기 등으로 작동되는 호버보드 또는 회전하는 프로펠러가 달린 것도 있어요. 아크팍스 핸도는 공상과학 속 프로토타입에 가장 가까워요. 이 모델은 모든 방향으로 날 수 있고 회전하거나 멈출 수 있어요. 2개의 자기장이 서로를 밀어내면서 가능해지는 거죠. 1947년 미국의 기술학자들은 이 차를 보고 지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차는 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좋은 생각이죠? 작업의 결과물은 모델 118 컨브 에어카였습니다. 대충 말하면 이들은 승용차 지붕에 프로펠러가 달린 비행기를 부착한 거예요. 전 세계의 회사들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를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만드는 차는 드론이나 헬리콥터에 더 가깝지만요. 많은 연구자들은 우리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절대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너무 비싸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르죠? 19세기에 사람들은 바퀴 4개 달린 수레가 결코 말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하지만 오늘날 고속도로에서 편안하게 차를 타는 건 대초원에서 말을 타는 것보다 낫죠.
엔지니어들이 자동차를 날게 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이들의 몇몇 동료는 운송수단에 더 이상 운전자가 필요 없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제어권을 컴퓨터가 넘겨받았습니다. 만약 슈퍼마켓이나 식당에 갈 필요가 있다면 자율주행차가 혼자서 가장 좋은 경로를 찾아줄 거예요. 주차하는 법도 알고 있죠.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했는데 이 차에는 센서, 비디오 카메라, 강력한 컴퓨터 프로세서가 설치되어 있어요. 다른 차와는 확실히 구별되죠. 교통신호와 도로 표지판도 감지할 수 있어요. 로보택시 프로젝트는 이 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다음 10에서 20년 안에 운전면허 학원은 과거의 것이 될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고대 사람들은 불 옆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문명은 이미 우주를 직접 탐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답보다는 의문점이 많아요. 60년 동안 600명의 우주비행사가 우주에 다녀왔고 이 중 7명은 국제우주정거장을 방문한 관광객입니다. 400km의 높이에서 지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여러분은 5천만 달러를 지불해야 할 거예요. 스페이스X와 이 회사의 CEO 앨런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할 거예요. 그리고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첫 번째 화성 도시에 정착하게 될 거라고 해요. 하지만 다른 행성을 여행하기 위해서 꼭 우주선에 탈 필요는 없어요. 전 세계 바다의 80%는 아직 탐사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지도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해양 선박 회사에서는 편안한 해저 탐사를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락함과 안정성을 겸비한 잠수함 요트 디자인을 개발했죠. 민간 잠수함 미갈루 M5는 워싱턴 기념탑의 높이만큼 길며 4주 동안 물속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잠수함에는 헬리콥터가 달린 경납고, 제트스키, 미니 바티 스카프도 있어요. 아직 구매자는 없지만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자신이 해저로 내려간 스쿠버 다이버라고 상상해보세요. 주변은 온통 어둠입니다. 하지만 손전등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헬멧을 가득 채우는 액체를 눈까지 들이마셨어요. 잠깐, 뭐라고요? 우리는 물이나 탄산음료 속에서 숨을 쉴 수 없어요. 이러한 물질에는 충분한 산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액체라서가 아니죠. 미래의 스쿠버 다이버들은 산소가 풍부한 액체로 호흡을 하게 될 거예요. 딥다이빙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미국의 회사 세컨드 사이트 의료품에서는 시각 장애인이 시력을 회복하게 해주는 인공눈을 개발했습니다. 이름은 아르거스2예요. 사실 이건 전자망막 이식이며 생체공학 눈을 만드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도 미래에는 이 눈으로 물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거나 적외선 조명을 켤 수도 있죠. 증강현실 장치는 아직 기술적 완성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증강현실이 우리의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TV나 컴퓨터도 필요 없을 거예요. 명령에 따라 이 장치는 다양한 크기의 가상화면으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여줄 거예요. 가구, 의류,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은 가상으로 대체될 거예요. 증강현실 장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물건을 디지털화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보여줄 겁니다. 물론 벗지 않는 한에서요. 오늘은 지중해 풍경이 창문 밖으로 펼쳐지고 내일은 타임스퀘어가 보이겠죠? 하드 드라이브와 컴퓨터 광학 드라이브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신뢰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디스크를 읽을 수 없게 될 테니까요.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거의 해결했어요. 이들은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DNA에 전자 데이터를 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는 생물학적 과정이 일어납니다. 과학자들은 컴퓨터 시스템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프로그램할 수 있었어요. 나노봇은 10년 안에 등장할 겁니다. 영화와 만화에서 악당들은 이 기술을 자주 사용하죠. 현실 세계에서 나노봇은 의학에서 자주 사용될 거예요. 각각의 로봇은 분자보다 크지 않습니다. 한 무리의 나노봇을 인체에 발사하면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신체 상태를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노봇의 큰 장점은 3D 프린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공룡을 복제하는 건 좋은 생각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 과학자들은 이것이 심지어 선택사항도 아니라고 말해요. 유전자가 100만 년 이상 되지 않았다면 복제를 위해 그 유전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사라졌지만 다른 동물들도 있죠. 앞으로 50년 안에 매머드는 지구상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털코뿔소와 심지어 검치 호랑이까지 등장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코끼리, 코뿔소, 호랑이와 같이 현존하는 동물들의 DNA에 멸종된 동물들의 유전 물질을 이식할 계획이라고 해요. 공상과학 영화에서 우리는 종종 우주선과 정거장에서 다채로운 빔을 우주에 쏘아 올려 다른 우주선을 끌어당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호주의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빔을 만들어냈어요. 이 빔은 진공에서 떠다니는 원자들을 포착하고 잡아둘 수 있어요. 물론 아직 거대한 우주 정거장이 된 것은 아니지만 물리학의 연구에서 이는 큰 진전입니다. 과학자들이 주변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개별 원자와 분자를 연구할 수 있는 양자 깔때기를 만든 것이니까요.